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와 무릎이 먼저 걱정되지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허리는 뻐근하고 욕실까지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콕콕 쑤셔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단 앞에서는 손잡이를 먼저 찾게 되고 손주와 공원을 한 바퀴 돌겠다는 마음은 남아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약속을 미루기도 하지요.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허리나 무릎 통증 때문에 아침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85세, 지금도 진료를 보는 의사 닥터고요입니다. 반세기 동안 외래와 병동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배운 한 가지 진실은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적 생리적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분 루틴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편안해지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즐긴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어서 저의 동료이자 멘토인 의학박사 오해숙, 임상 40년도 함께합니다. 오해숙 박사는 오늘 저는 통증에 대해 오해되고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 아침만 되면 허리가 굳어서 세수를 못하겠어요. 시장에 가는 길도 멀게 느껴져요. 78세 박영순 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지해 몇 발자국 나가기도 힘들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라는 세 곳을 정확히 다루는 법을 배우고 2달이 지났을 때 박 어르신은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2바퀴나 돌았습니다. 통증이 0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강도와 빈도는 확연히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돌아왔지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근육과 인대의 미세한 노화로 지지력이 떨어지면 허리 무릎 관절이 과잉 보상하게 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둔해지면 산소와 영양이 늦게 도착하여 회복이 더딥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거나 한쪽으로만 체중을 싣는 일상 습관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 가지가 얽히면 아침 통증은 더 쉽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합니다. 원인은 달라도 시작점은 같습니다. 발바닥의 충격을 부드럽게 만들고 종아리의 펌프 기능을 깨우며 중둔근과 TFL2 골반을 안정시키도록 돕는다면 허리와 무릎이 받는 하중은 분산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술과 약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 없는 다수의 어르신에게는 적을 줄이고 통증을 키우는 습관, 아군을 늘리는 혈류 근력 호흡, 작은 변화가 먼저입니다. 오늘 순서에서 여러분은 따뜻한 족욕과 테니스공 롤링, 의자에서 하는 힐 레이저와 벽 스트레칭, 옆으로 다리 들기 같은 쉬운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각각 1분이면 충분합니다. 호흡은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쉰 뒤 2초 멈추는 리듬을 권합니다. 통증은 근육과 관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경계의 민감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호흡과 속도 조절이 곧 통증 경험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으면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밤에도 참기 어려울 만큼 심한 통증,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배뇨 배변의 갑작스러운 변화, 최근 낙상 이후 악화, 발이 차갑고 창백해지는 말초혈관 증상 등입니다. 이제 백지를 펼치듯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설계해봅시다. 아침에는 첫 호흡을 길게 내쉬고 발을 따뜻하게 데운 뒤 닳아버린 신발 밑창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점심 이후에는 종아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10번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세요. 저녁에는 옆으로 누워 다리를 30도만 들어올리며 허리를 편안히 두고 10회 호흡과 맞춰보십시오. 기록은 냉장고 문에 붙여두십시오. 월발, 수 종아리, 금 엉덩이. 저는 85세의 몸으로 매일 이 표를 지켜왔고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이 세 장소를 하나하나 풀어 구체적인 방법과 호흡,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요령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통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환상이 아니라 통증에 끌려다니지 않는 몸을 회복하는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첫걸음을 떼어보지요. 통증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 저는 그 신호를 세 갈래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근육과 인대의 미세한 노화, 둘째는 혈액순환의 둔화, 셋째는 신체의 비대칭과 불균형입니다. 대개 세 가지가 따로 오지 않고 서로 등을 떠밀며 악순환을 만듭니다. 아침에 몸이 굳어있는 느낌은 밤새 관절 주위 조직의 수분 분포가 달라지고
근막이 수축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나이가 들수록 근력 탄력의 안전망이 얇아지니 같은 자극에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74세 최빈원 어르신은 세수할 때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허리가 번개처럼 쑤신다고 하셨는데 진찰해 보니 허리를 지지해주는 엉덩이와 복부의 별표 깊은 근육, 특히 중둔근과 복행근, 별표이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는 새벽에 침대 가장자리에서 작은 등배 복부 들숨 고정 운동을 30초만 하자고 권했습니다. 같은 자세, 같은 허리라도 준비된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갈래인 혈액순환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입니다. 혈류는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고 염증을 쓸어내는 청소부이기도 하지요. 순환이 느려지면 회복은 더디고 통증은 오래갑니다. 68세 이빈원 할머니는 새벽마다 종아리가 당겨 잠을 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별표 발목 펌프, 발등 들기 내리기, 별표를 60회, 의자에서 발뒤꿈치 들기를 15회만 하도록 했고 오전에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을 1분 붙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몸속의 흐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작은 순서를 2주만 지키자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고 허리도 덜 당긴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순환을 돕는 행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기 호흡 가벼운 수축과 이완,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십시오. 물론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정맥질환 말초혈관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조절 강도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갈래는 불균형입니다. 오래 앉아 상체를 앞으로 말고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메고 마모가 심한 신발을 신으면 체중선이 치우쳐 골반이 기울고 무릎이 비틀립니다. 75세 박빈원 어르신은 늘 왼발 바깥쪽만 달아있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셨는데 계단에서 특히 무릎이 시큰하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바꾸고 거울 앞에서 한 발 서기 10초를 매일 점검하게 했더니 3주 뒤 걷다 멈추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불균형의 교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가 한 팀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위로 전달되는 하중이 고르게 퍼집니다. 저는 왼쪽이 더 불편하다는 분께는 불편한 쪽을 먼저 1에서 2세트 더 부드럽게 깨워 균형의 기준점을 다시 세웁니다. 정리하면 통증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조직, 막힌 흐름, 치우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다행히 세 갈래 모두 집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2분, 저녁에 1분,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발바닥의 긴장을 풀어 충격을 완충하고 이어서 종아리 펌프를 겨 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마지막으로 측면 엉덩이를 깨워 골반을 고정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에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깔아주면 신체적 자극과 신경계의 민감도가 동시에 내려앉습니다. 혹시 지금 이 상태로 운동해도 되나? 망설이신다면 통증이 휴식돼도 심해지거나 다리 힘이 빠지는 등 경고 신호가 아니면 아주 작은 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1분이라도 해보면 몸은 그 방향을 기억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작은 행동을 구체적인 동작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가 하루 종일 서고 걷는 기초 바닥입니다. 바닥이 단단하면 위층도 안전하듯 발이 부드럽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면 무릎과 허리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저는 외래에서 늘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먼저 발을 살핍니다. 발바닥 근막이 딱딱하게 굳거나 엄지발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래 신은 신발의 뒤꿈치가 한쪽만 달아있으면 무릎 허리 통증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79세 김빈원 어르신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면 무릎이 쑤셔 주저앉곤 했는데 발 관리 루틴을 3주간 지킨 뒤 같은 코스를 쉬지 않고 도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셨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족욕, 테니스공, 롤링 신발 점검.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첫째, 따뜻한 족욕입니다. 아침 활동 전 또는 저녁 휴식 시간에 38에서 40도의 물로 10-15분. 발목뼈가 잠길 만큼 담가주십시오. 물 온도는 팔꿈치로 먼저 확인하고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으면 너무 뜨겁지 않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상처 감염이 있는 경우 또는 신장 질환으로 수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실시하십시오. 소금을 한 작은 숟갈 넣으면 체감상 이완이 쉬워지고 마무리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발가락 사이를 충분히 말려 무좀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족욕은 발바닥 근막과 작은 발가락, 근육들의 점탄성을 되살려 첫걸음의 통증을 낮춥니다. 둘째, 테니스공 롤링입니다. 의자에 앉아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앞꿈치 엄지새끼 쪽으로 선 오른쪽 화살표원을 그리듯 60에서 90초 부드럽게 굴립니다. 통증이 시원하다 수준이면 충분하고 아프도록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첫걸음이 유난히 따가운 분은 족욕 직후 롤링을 30초만 추가해 보십시오. 부종이 잘 생기는 분은 얼음물병 롤링을 가끔 활용할 수 있으나 감각이 둔한 분, 레이나드 현상이 있는 분은 얼음 자극을 피하십시오. 엄지발가락에 굽힌 펴을 10회씩 천천히 반복하고 발가락을 활짝 벌렸다 오므리는 스프레드를 10회 더하면 엄지가 고정되어 있던 분들도 보행 마지막 발 구르기가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수건 끝을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타월 컬팔에서 10회도 추천합니다. 셋째, 신발 점검과 교체입니다. 오래 신어 뒤축이 한쪽으로 기운 신발은 경골 회전을 증가시켜 무릎 전내측에 부담을 줍니다. 거울 앞에서 신발 뒤축을 맞대고 기울기를 보십시오. 바닥에 마모가 비대칭이면 바로 교체하고 새 신발은 뒤꿈치 카운터가 단단하고 앞코 공간이 10에서 12mm 남는 것을 고르십시오. 중창이 쿠셔닝은 6에서 12개월 사이에 성능이 떨어지므로 통증 이력이 있는 분은 더 짧은 주기로 점검합니다. 실내에서도 지지력 없는 슬리퍼 대신 뒤꿈치를 감싸는 실내용 워킹화를 권합니다. 평발 과외내가 또렷하면 맞춤 깔창 또는 아치 지지형 깔창을 시험해보되 처음에는 하루 1에서 2시간만 적응시켜 발바닥에 과한 자극이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아침 루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발목 펌프 20회, 발가락 스프레드 10회, 바닥에 내려선 뒤 테니스공 롤링 60초, 이후 욕실로 가십시오. 저녁에는 TV 앞에서 족욕 10분, 수건으로 충분히 말린 뒤 타월 컬팔에서 10회, 마지막으로 신발 뒤축을 눈으로 확인하고 내일 신을 쌍을 미리 꺼내 두십시오. 82세 민빈원 어르신은 이 순서를 2주 지켜 첫 50걸음이 전처럼 따갑지 않다고 하셨고 손주와 공원 벤치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이 바뀌면 걸음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면 무릎과 허리에 전달되는 충격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로 이어지는 사슬에서 발이 첫 관문이니 오늘 바로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단, 밤에도 지속되는 심한 통증, 피부 발적, 열감, 상처, 악화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종아리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기이자 발끝에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리는 자연 펌프입니다. 이 부위가 굽고 약해지면 같은 보폭이라도 무릎과 허리에 가는 하중이 커지고 밤에는 쥐가 나 잠을 깨기 쉽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저립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75세 이빈원 어르신도 밤마다 종아리가 번갈아 당겨 2에서 3번씩 깼습니다. 저와의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위자 힐 레이즈벽 스트레칭 정경골근 활성화를 각각 1분, 총 3분만 꾸준히 하자는 것이었지요. 2주 뒤 어르신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위자 힐 레이즈입니다. 안정적인 등받이 위자에 허리를 세우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십시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종아리 아래쪽, 가자미근, 과 위쪽, 비복근, 위 수축을 느낍니다. 1초 올리고 1초 내리기로 15회. 숨을 참지 말고 내쉴 때 살짝 더 끌어올립니다. 발가락에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말고 무릎은 고정합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동작이며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깨어나면 발목 부종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둘째는 벽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벽에 대고 불편한 쪽 발을 뒤로 뻗어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채 무릎을 곧게 펴 20초 유지합니다. 종아리 위쪽이 당기면 비복근, 무릎을 살짝 굽혀 뒤꿈치를 계속 붙인 채 20초 더 유지하면 가자미근이 길어집니다. 양쪽을 2라운드 번갈아 하고 흔한 실수인 허리를 꺾어 버티기를 피하십시오. 허리는 길게, 골반은 정면으로 두어야 종아리만 순하게 늘어납니다. 샤워 후 체온이 올라갔을 때나 외출 전 준비 운동으로 넣으면 걷기 첫 5분이 뻣뻣함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는 종아리의 반대편인 앞정강이,
즉 정경골근 활성화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앞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등을 들었다 내리기를 10에서 15회. 발끝을 안쪽 바깥쪽으로 소폭 조정하며 골고루 자극하세요. 벽이나 문틀에 등을 대고 서서 별표 팁 레이지즈 별표로 30에서 40초 버티는 것도 좋습니다. 정경골근이 깨어나면 발목이 단단히 앞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어 보행 시 무릎 전방으로 쏠리는 하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표 야간쥐, 근경련, 별표를 줄이는 생활 요령도 함께 드립니다. 잠들기 30분 전, 침대 옆에서 부드러운 종아리 스트레칭을 1세트만 하고,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마시십시오.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한 날은 늦은 시간 카페인을 줄여보십시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영양제나 전해질 보충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밤중에 쥐가 났을 때는 무릎을 편 상태로 발등을 가볍게 당겨 10에서 15초 유지 이완을 2에서 3회 반복해 근육을 진정시키십시오. 착용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조이는 압박 양말은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 뒤축이 다른 신발은 종아리가 계속 보상 수축을 하게 만듭니다. 장시간 앉아야 하는 날은 매 30에서 40분마다 60초만 일어나 발목을 돌리거나 힐 레이즈를 10회 해주세요.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 가방을 한쪽에만. 계단에서 한쪽 발만 선호. 도 종아리 비대칭을 키웁니다.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한쪽 종아리가 갑자기 붓고 뜨겁고 빨갛다. 눌렀을 때 심한 압통이 지속된다. 갑작스러운 숨가쁨이 동반된다면 깊은 정맥혈전증 가능성을 반드시 의료진과 확인해야 합니다. 말초혈관 질환,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강도 시간을 절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더 멀리, 보다 더 부드럽고 균형 있게 걷는 것입니다. 종아리가 바뀌면 무릎과 허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허리는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골반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허리의 작은 관절들이 과로하지 않지요. 그 골반을 옆에서 붙들어주는 힘이 바로 중둔근과 TFL입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보행 중 한쪽 골반이 살짝 내려앉고 허리는 미세하게 비틀리며 계단이나 부엌에서 오래 서 있을 때 허리 끝이 묵직하게 당깁니다. 74세장 빈원 어르신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쑤신다고 하셨는데 진찰에서 한 발로 10초 서기가 어려웠고 골반이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중둔근을 깨우고 TFL 곽인장을 풀어주는 몇 가지 동작만 3주 꾸준히 하니 서서 준비하는 시간이 20분은 거뜬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굽혀 안정시키고 윗다리는 무릎을 편 채 약 30도만 부드럽게 들어올립니다. 발끝은 정면보다 약간 아래로 두어 허리 대신 엉덩이 측면이 일하도록 합니다. 2초 올리고 2초 내리기로 10에서 12회를 2세트.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를 가볍게 당기고 허벅지 앞쪽에 힘이 몰리면 높이를 낮추세요. 목표는 높이가 아니라 느낌의 자리입니다. 엉덩이 옆이 둥글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오면 제대로입니다. 둘째, 의자 벌리기입니다. 등받이에 등을 곧게 대고 앉아 양무릎을 엉덩이 너비로 벌린 후 무릎 바깥으로 천천히 밀어내기를 합니다. 고무밴드가 있으면 무릎에 걸고 없으면 손바닥으로 아래 허벅지를 가볍게 눌러 저항을 흉내내도 충분합니다. 15회를 2세트. 바깥으로 밀어낸 자세에서 2초 정지했다 돌아오며 내쉴 때 밀고 들이쉴 때 돌아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말지 말고 흉곽 골반 무릎이 한 줄에 서도록 합니다. 셋째, 한발 서기 10초 테스트입니다. 부엌 조리대 모서리에 한 손끝만 대고 반대 손은 허리에 가볍게 올립니다. 한쪽 발을 들어 10초 버티며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는지 거울로 봅니다. 흔들리면 발끝을 살짝 벌리고 바닥을 부드럽게 누르는 느낌으로 다시 시도합니다. 처음엔 5초로 시작해도 좋고 벽에 등을 대고 안정감을 더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넷째, TFL 고관절 굴곡근의 이완입니다. 문의 옆에 서서 바깥쪽 다리를 뒤로 살짝 보내고 몸통을 문 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옆 허벅지 앞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20초 유지합니다. 골반을 앞으로 내밀지 말고 갈비뼈와 골반이 서로 마주 보도록 정렬을 지키십시오. 의자에 손을 짚고 가벼운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20초 더하면 허리를 세울 때 편안함이 커집니다.
생활 속 요령도 덧붙입니다. 장을 보러 갈 때 가방은 크로스백으로 하중을 나누고 집안일을 할 때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있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설거지나 조리 때 발 아래에 얇은 발판을 두고 번갈아 한 발을 올리면 허리 골반의 미세한 피로가 줄어듭니다.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발끝 발뒤꿈치 순서로 디디며 올라갈 때 엉덩이 옆이 밀어 올리는 감각을 의식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옆엉덩이 뼈, 대전자, 주변이 눌러도 아픈 측부 점액낭염 경향이 있으면 옆으로 누워하는 동작의 볼륨을 절반으로 줄이고 운동 직후 얼음찜질을 10분 시행하십시오. 무릎 외측 통증이 올라오면 범위를 줄이거나 의자 벌리기부터 천천히 진행합니다. 다리 저림, 힘 빠짐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먼저 진료를 받으십시오. 호흡을 잊지 마세요. 힘을 줄 때 천천히 내쉬고 돌아올 때 들이쉽니다. 4에서 6호흡으로 속도를 가다듬으면 근육의 과긴장이 풀리고 허리 주변의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발과 종아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이제 측면 엉덩이로 이어지면 걷기의 중심선이 곧아지고 허리는 덜 지칩니다. 작은 성공을 오늘 한 번만 만들어 보십시오. 몸은 그 방향을 금세 배웁니다. 주 3일만 한 번에 3분이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를 차례로 각 1분씩 이어 붙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연결감입니다. 세 부위가 한 팀으로 움직이면 걸음의 중심선이 곧아지고 허리와 무릎이 받는 미세한 비틀림이 줄어듭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 루틴을 아침 3분, 저녁 3분으로 가볍게 배치합니다. 시간이 빠듯하면 하루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작 전 코로 4박 들이쉬고 2초 머문 뒤 입으로 6박 천천히 내쉬어 신경계의 경계심을 낮추십시오. 통증이 있다면 10점 만점에 3에서 4 이하의 편안한 범위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 1부는 발입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테니스공 롤링을 40초, 발뒤꿈치, 발바닥, 중앙 앞꿈치 순서로 부드럽게 굴리고 마지막 20초는 엄지발가락 굽힘, 편과 발가락 벌리기, 오므리기를 번갈아 실시합니다. 발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지 말고 발등과 발바닥의 감각을 잔잔하게 깨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아침 시간이라면 바닥에 내려서기 전에 발목 펌프 10배만 추가해 첫걸음의 따가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당뇨성 신경병증 또는 말초혈관 문제가 있는 분은 앞 온도 자극을 보수적으로 조절하고 족욕은 위료진과 상의한 뒤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1부는 종아리입니다. 등받이 의자에 깊이 앉아 힐 레이즈를 30초간 천천히 수행합니다. 1초 들어 올리고 1초 내리며 내쉴 때 살짝 더 끌어올리십시오. 이어서 벽을 가볍게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좌우 15초씩 나눠 실시합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무릎을 곧게 펴면 비복근, 무릎을 약간 굽혀 유지하면 가자미근이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종아리 앞쪽 정경골근이 둔한 분은 마지막 10초를 발등 들기로 교체해 전면 브레이크를 깨우십시오. 밤에 쥐가 잦은 경우 2-1분을 저녁 루틴에 한 번 더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1부는 측면 엉덩이입니다. 옆으로 누울 공간이 없으면 의자 벌리기를 40초, 남은 20초는 한 발 서기로 골반의 수평을 확인합니다. 옆으로 누울 수 있으면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30초 실시하고 의자 벌리기 20초, 한 발 서기 10초로 마무리하십시오. 모든 동작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아랫배를 가볍게 당기고 엉덩이 옆이 밀어 올린다는 감각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불편한 쪽이 뚜렷하면 그쪽을 5에서 10초 더 수행해 기준선을 맞추십시오. 의자 버전은 누구나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 롤링은 의자에서, 힐 레이즈는 손잡이가 있는 의자 뒤에서 가볍게 짚고 측면 엉덩이는 고무밴드가 없더라도 손바닥으로 허벅지 바깥을 살짝 누르며 저항을 흉내내면 충분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면 벽 싱크대 식탁 모서리에 한 손끝을 올려 가볍게 안전장치를 두십시오. 진행 규칙은 단순합니다. 첫 주에는 동작을 배우고 둘째 주부터 느낌의 자리를 또렷이 만듭니다. 셋째 주에는 각 동작에 5에서 10초를 보탰거나 호흡을 더 길게 하여 강도가 아닌 질을 올립니다. 달력에 월수 금 표시를 해두고 수행한 날은 체크만 하십시오. 단 한 칸이라도 비어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증이 날카로워지거나 밤까지 남는다면 그날의 강도 범위를 줄이고 붓기, 열감, 감각 저하 같은 경고 신호가 보이면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3부는 몸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가 연결되면
걷기의 리듬이 바뀌고 허리 무릎이 덜 과로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한 번만 실행해 보십시오. 몸은 금세 그 방향을 배웁니다. 몸이 좋아지는 속도는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언제나 운동의 절반은 먹는 것, 나머지 절반은 사용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식사는 염증과 부종을 낮추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가져갑니다. 단 음료, 과자, 빵은 주 1에서 2회로 줄이고 간식은 방울토마토, 사과, 배, 무가당, 요거트, 견과 한 줌으로 바꿉니다. 튀김은 에어프라이어, 구이나 팬에 소량의 올리브오일로 대체하고 반찬은 구운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넣어 오메가-3를 자연스럽게 섭취합니다. 국찌개는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소금 줄이고 레몬즙, 식초, 마늘, 참깨로 풍미를 보태십시오. 김치는 짜지 않게 담그고 젓갈, 장아찌는 소량만 곁들이며 외식 시에는 국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은 하루 1에서 1.5L 범위에서 작은 컵으로 여러 번. 다만 야간요가 심한 분은 잠자기 2에서 3시간 전 섭취를 줄이고 낮 동안 충분히 보충합니다. 신장,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면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이제 생활 습관을 정리합니다. 집에서는 등받이와 얇은 쿠션이 있는 의자의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밀착시키고 앉습니다. 장을 보거나 외출할 때는 크로스백으로 하중을 나누고 장바구니는 양손에 나눠 들기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신발은 뒤축 마모 쿠셔닝을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고 실내에서도 뒤꿈치를 감싸는 실내용 워킹화를 권합니다. 바닥에 물건을 줍는 습관은 허리를 굽히기보다 무릎을 굽혀 앉는 스쿼트 패턴으로 바꾸고 부엌에서 오래 서 있을 때는 얇은 발판 위에 번갈아 한 발씩 올려 허리 골반 부담을 줄입니다. 오래 앉아야 하는 날에는 40분마다 60초 일어나 발목 펌프 힐 레이즈 10회로 순환을 깨우십시오. 외출 전 가사 시작 전에는 3분 준비 운동,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 각 1분을 넣어 첫 5분이 뻣뻣함을 줄입니다.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합니다. 야간에도 참기 어려운 심한 통증, 다리 힘 빠짐, 감각저하, 당기면 번개처럼 퍼지는 통증, 배뇨, 배변 변화, 최근 낙상 이후 악화, 심한 붓기, 열감, 홍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은 즉시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뇨성 신경병증, 말초혈관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강도를 절반 이하로 시작하고 족욕, 얼음 자극은 개별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통증 0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덜 아프게,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움직이는 일상입니다. 냉장고에 올 발, 수 종아리, 금 엉덩이 메모를 붙이고 오늘 한 줄만 체크해 보십시오. 작은 체크 하나가 한 줄을 바꿉니다. 저는 85세의 몸으로 이 표를 지켜왔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악화되는 허리 무릎 통증을 세 갈래 원인, 준비되지 않은 조직, 근육인대의 미세 노화, 둔해진 혈류, 일상에서 쌓인 불균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해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발 종아리 측면 엉덩이 세 부위를 한 팀처럼 연결해 충격 완충, 순환 개선, 골반 안정을 이루면 걷기의 중심선이 곧아지고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집니다. 발에서는 족욕, 테니스공, 롤링 신발 점검으로 첫걸음의 따가움을 줄이고 종아리에서는 힐 레이즈 벽 스트레칭, 정경골근 활성화로 하중을 분산하면서 야간 쥐를 완화합니다. 측면 엉덩이는 사이드 레그레이즈 의자 벌리기 한 발 서기로 중둔근 TFL을 깨워 골반을 붙잡아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월수 금 3분 루틴으로 습관화하면 강도가 아닌 연결감이 몸을 바꿉니다. 식탁에서는 당, 튀김, 염분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 채소물을 늘려 염증 부종을 낮춥니다. 생활에서는 등받이 위자, 크로스백, 신발 점검, 스쿼트 패턴, 40분마다 60초 가동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언제나 경고신호, 야간에도 심한 통증, 감각저하, 근력저하, 붓기, 열감, 홍반, 배뇨, 배변 변화, 낙상 후 악화가 보이면 의료진의 평가가 먼저입니다. 목표는 통증 0이 아니라 덜 아프게,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생활을 회복하는 것. 작은 성공을 오늘 1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85세 현역 의사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